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이죠. 네, 이제 네. 두 번째 공판입니다.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어디에 서울에 있었냐? 있었느냐, 영주에 있었느냐 이 네. 문제가 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은 특정을 했고 1심 예. 재판부에서도 2013년 6월 16일 날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조를 했다면 위조한 사람 행위자와 예. 범죄의 도구, 행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같이 방배동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소위 IP 주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야간에 심야에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심야에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거는 학교에 있었다면 학교에 밤늦게 심야에 가서 인터넷 접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었다. 이 두 가지 근거로 해서 결국 행위자인 정경심 교수와 범행의 도구인, 행위의 도구인 PC가 같이 방배동에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첫 번째 공판하고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들을 예. 보자면 IP 주소가 검찰이 특정한 기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IP 주소가 동양대 IP라고 했던 것과 다른 IP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숨겼다, 누락시켰다. 그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뭐 의도치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동양대에 있었는지 방배동에 있었는지 방배동에 있었다는 건 최소한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심야에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접속 기록이 예. 사실은 살펴보니까 PC 한 대가 아니라 PC 두 대에서 접속한 기록이고 그리고 순서대로 그 심야에 접속했다라고 순서대로 나열한 기록을 잘 살펴보니까 접속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들 왜 그 지금도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기사 보면 최종 입력 시간, 예. 최초 입력 시간과 최종 입력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최종 입력 시간을 마치 접속한 시간인 것처럼 순서를 먹여서 번호를 매겨서 해놨다. 그렇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번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 시간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최종 기사 수정 시간 같은 이런 기록을 마치 접속 시간인 것처럼 해놨고 그거를 1심 재판부가 심야에 접속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1심 판결에서 행위자와 PC가 방배동에 같이 있었다라고 제시했던 근거 두 가지가 지금 근본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영주 동양대학교 안에 그 컴퓨터는 특정 기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네네. 1심 재판부가 얘기했던 그 기간에 분명히 영주 동양대학교에 있었지 방배동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이번에 포렌식 결과로 분명하게 나온 겁니까? 네, 이번 포렌식 결과하고요. 이게 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6월 16일 날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양쪽 다 검찰 측도 변호인 측도. 그런데 변호인 측이 어제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2013년 5월 7일 그 범죄일이라고 특정된 날짜는 6월 16일인데요. 16일이고. 예, 5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정경심 교수의 수업 시간 전후에 동양대에서 접속한 기록. 예. 그다음에 PC를 사용하다가 영주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발송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적어도 2013년 5월 7일부터 8월 22일 사이 그 중간에 소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6월 16일이 끼어 있죠. 요 기간 동안에는 동양대 어학원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검찰은 제가 검사라면 네. 컴퓨터가 어디 있었던 간에 잠깐 그리로 가서 정경심 교수가 또 했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 것들은 또 IP 추적이 네네. 뭔가 잘못됐다고 제시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네요. 예,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지금 1심 판결에서 어쨌든 적어도 1심 판결에서 그 PC가 방배동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근거로 제시했던 이 두 가지가 근본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1심에서 주장했던 대로만 입증을 해서는 다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어허. 보이고요. 새로운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입증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닥쳤다라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동양대 강사실에 있던 그 PC를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뭘 꽂아서
뭔가를 갖다 찾아내거나 뭐 조치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걸 확실하게 통째로 들고 통째로 갔죠. 들고 가기 전에 뭔가를 꽂아가지고 거기에 예. 잘못된 기록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이 얘기했던 건 어떻게 예, 됩니까? 뭐 잘못된 기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말하자면 디지털 증거,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 증거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쉽게 휘발하기도 하고요. 아. 그다음에 훼손되기도 하고 훼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은 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소위 무결성, 동일성, 완전성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 PC가 구동된 이후에 예. PC를 부팅한 이후에 USB를 1분 13초간 포렌식을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여기다가 훼손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꽂았다라고 하는데 실은 검찰의 규정에 따르면 구동하기 전에 포렌식을 위해서라면 USB를 꽂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시 쓰기 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검찰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동됐을 때 USB를 1분 13초간 꽂았다라고 한다면 뭐 대검의 규정에 따라서라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완전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을 수 있다. 예. 뭘 집어 넣었다 말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완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PC에서 나온 그 강사 휴게실 조교 PC라고 하는 이 PC에서 나온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러면 표창장을 절대로 위조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검찰이 위조했다고 하는 증거가 다 허물어지면은 네. 심리가 뒤집힐 수 있는 뒤집히는 거죠. 겁니까? 왜냐하면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검사에게. 있고 심지어는 입증의 정도도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확실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PC의 증거 능력 또 방배동의 정경심 교수와 소위 범행의 도구라고 지목된 PC가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느냐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예, 지금 2차 공판에서 바로 이게 터져 나왔는데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입증하기 위해서 치열한 이제 공방이 벌어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